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호각성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네. 특검법 얘기하기 전에 네. 의원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고가 나왔던 네. 위증교사 사건 얘기 좀 해보죠. 네. 아마 상식 밖의 판결이다 이렇게 논평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장검사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보시기에 네. 야, 이 판결 여기가 이상한데라고 하나만 딱 찝으신다면 어디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로 이제 위증을 시킨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변론 요지서도 보냈고 증인 출석하는 날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물어볼 그 증인 신문 사항도 보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재판에 있어서의 반칙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 접촉도 못하게 되어 있고 사실 재판 법정에 가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거든요. 근데 오해받을까 봐 눈도 안 마주치는데 지금은 만약 이걸 허용해주고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들하고 안 맞고요.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에 있어서 좀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이제부터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증인들이 다 저 법정 가기 전에 피고인이랑 만나서 밥 먹고 출석해가지고 변론 요지서 읽어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증언하는 모습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좀 이 판결이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2심에서 이제 결과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얼마 전에 TF 하나 만드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 유죄가 났으니까 그 이제 소송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보겠다. 이런 TF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TF에서 이 위증교사 사건을 다룹니까? 이거한테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재판 지연 TF라는 거를 제가 발족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이게 위증교사 사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번에 선고될 때 보니까 1심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난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문제됐던 모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이거 한 건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2심은 이제 3개월 만에 법상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얼마 전에 대법원장께서도 그거는 원칙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재판을 끌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위증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녹취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증교사 사건 중에 물증이 제일 많은 사건이거든요. 이 녹취록,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만 지금 좀 갈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왕 무죄가 났으니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재판을 빨리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자. 이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다고. 민주당에서 아이디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충성 경쟁이죠. 이거는 좀 너무 법조인으로서 좀 너무 무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을 신청해서 재판부가 보더라도 이 조항은 이때까지 우리가 적용을 많이 안 해왔는데 뭔가 다른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판부의 어떤 직권으로 이제 위헌 재판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신청한다고 바로 재판이 정지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때까지 지난 총선 대선 그 지난 총선 대선까지 몇십 년간 룰처럼 적용되어 오던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그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의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걸로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재명 대표 한 분을 위해서 이거를 다 사건을 정지시키겠다. 법원에서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부권 얘기 좀 해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좀 지겹습니다. 지겹다는 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겹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특검법 계속 올라오는 게 지겹다는 제가 말씀이에요? 지겹다는 표현이 약간 빨랐네요. 당연히 민주당에서 너무 이걸 반복하니까 이제는 논리도 전 다 외웠고 이제 원고도 필요 없고 그래요? 줄줄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줄줄줄.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시고 여당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건데 첫 번째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추천 방식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제3자 추천으로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네. 그럼 야당이 비토권 없애고 네.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세상비 특검법 관련해서 순수하게 이 제3자한테 추천권만 주는 거로 바꾸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얘기했던 것도 다른 위헌적인 부분을 걷어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때까지 몇 개월간 민주당에서 14개의 혐의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4개 혐의가 특검하지 않으면은 진짜 나라 망할 것처럼 계속 해놓고 갑자기 이제 눈치 보다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커지니까 14개를 2개로 줄였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이 의혹들이 다 엉터리고 다 고무줄 의혹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최소한의 법리 검토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순직 해병 사건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재판도 하면서 추천 방식에 관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제3자 추천 방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관여하면 이상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검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대법원장 추천 방식 중에서도 또 이 민주당이 무한 비토권을 줘서 본인들이 결국은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도록 하는. 그래서 의혹을 본인들이 제기하고 본인들이 고발하고 본인들이 특검 고르고 더더군다나 비용을 몇십억씩 써가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더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취지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의혹도 들어갔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얘기를 쭉 보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그 수사 대상의 문제라기보다요. 아니 검찰에서 지금 명태균 씨를 지금 봐주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를 구속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헌법 시스템이라는 게 검찰을 두고 또 거기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수사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없도록 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을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을 민주당 쪽에서 관여해서 본인들이 고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수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이런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지금은 일단은 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야당이 보고 있는 건 결국 그 과정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 이거를 창원지검이 잘 밝혀내느냐 그걸 지금 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거기까지 잘 올라가서 명명백백하게 가려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의심 또 이런 거는 꼬리 자르기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요 자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 보니까 뭐 포렌식도 하고 하나 봐요. PC. 그러면 그 확보된 증거들을 보고 눈 감는 검사는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뭐 어디서 불태우거나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단서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은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천을 이제 할 때 당 대표였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사건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원칙대로 제대로 다 확인하면 저는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죠. 이 전수조사를 시행했던 법률위원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 전수조사를 진두지휘하셨는데 이 결과의 핵심은 뭡니까? 전수조사 해봤더니. 일단 제가 별도로 전수조사는 언론의 표현이고요. 제가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처음에 이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두 가지 그 문제되는 글들을 주로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식의 아주 좀 극언을 한 것이나 아니면 계목줄로 대표되는 좀 계목줄을 채워서 가둬야 돼. 좀 표현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확인이 돼 버렸어요. 이 두 글은
20대 임모 씨라는 그 다른 당원과 예. 그다음에 다른 나이대의 한동훈인 또 다른 당원. 그러니까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밝혀진 상황이죠. 예. 근데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이제 그거는 했으니 이게 당 대표나 당 대표 가족이 이런 얘기를 직접 올렸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글이 아닌 게 밝혀졌으니까 나머지 글들을 그러면 들여다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 명의로 네. 돼 있는. 그리고 이거는 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예.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가족 명의의 글이 900개 정도 돼서 저도 예. 당연히 지난 의총에서 이 문제 제기를 얘기하신 의원님들이 다 뭐 이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 선택을 하라 막 이런 예. 그런 예시를 드시길래 당연히 가족 명의의 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 일단 욕설이 없고요. 900개 중에 250개가 신문 사설하고 링크를 그냥 올린 것이고 예. 언론 기사를 그다음에 한 200개 정도는 단순히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50개 글인데 예. 누구나 공개돼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글은 예. 우리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의 글에 너무나 흔히 있는 글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언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예. 글들이 다 많이 약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언어를 올렸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예. 그게 어떻게 그런 평범한 글들, 예, 뭐 그냥 흔히 모든 당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글, 예. 이게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언어냐? 그러니까 뭔가 허위 사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저는 제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조사 결과라고 뭐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예. 제 팩트 체크에 저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발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네. 이거를 제일 세게 지금 당을 한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네, 네, 한때는 주준우 의원과도 네, 저도 가깝죠. 가까운 예, 한때는 네. 동지였던. 네, 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가족 명의 그래도 심각한 인신 공격 비난 많다. 방탄을 했다. 네. 한 대표를 위해서 법률위가 방탄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방송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당을 탈당하고 예. 뭐 서운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하실 때 좀 화가 나 있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얘기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가족 명의의 글들 중에서 기존의 이제 의원님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글을 다 바쁘시다 보니까 다 읽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대로 이거는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만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조사를 해서 숫자만 발표했다. 예. 그러면 왜 조사 결과를 조작해 할 수 있지만 예. 저는 제가 해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본 자료나 예. 모든 사람이 보는 자료나 다 공개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떠나서 기존에 이 정도 당원의 글을 그 문제 삼는 당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는 많으니까 들지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평범하다는 거죠, 글이. 자, 그리고 네. 장해찬 전 최고의 또 주장을 보면 이게 비슷한 시간대에 다수 글이 올라오니까 여론 조작이다. 네.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뭐 좀 비유를 들자면 무슨 뭐 드루킹 사건과 같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말을 할 정도 되면요. 예. 정말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당원 게시판에 전체 글이 53만 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1일에도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올라와요. 하루에? 네. 근데 그게 아주 활성화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예. 영상 하나 올리면 댓글이 그래도 1,000개, 2,000개는 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이 익명이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댓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한동훈 가족 명의 글이 그 올라온 개수가 예. 일일 평균 2개 정도예요. 예, 그거는 숫자로 딱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댓글 중에서 2-3개로 혹은 2개의 예. 댓글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시기도 예. 여론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당대표 선거가 가장 핫했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댓글이 예. 김경수 사면 복권할 때의 그 복권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게 제일 많았고요. 예. 그 외에 그 정책위 위원장이 왜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사퇴를 안 하냐라는 예. 주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체 글의 비중에 비해서 적지만 예. 그 시기를 보더라도 여론 조작을 할 동기도 없는 데다가 예.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냥 뭐 의혹 제기가 너무 이제 유튜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예. 너무 논리 비약도 심하고 글의 개수나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안 맞아서 예. 이걸 누가 제3자가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이거 여론조사 된 것 같아요라고 하면 구체적인 무슨 단서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김민준 네. 최고위원이 저 뭐 당대표 사퇴 주장하는 작성자를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 네. 그 기사 저도 봤거든요. 네. 팩트 체크가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혹시 김민전 전 최고위원이 죄송합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주진우 의원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최고위 이후에 팩트 체크를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깝게 봤는데요. 왜냐면 어제 최고위에서 자 끝나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민전 의원이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저는 네, 저한테 확인 온 건 없었고요. 아, 그래요? 하필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중요한 날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 다들 눈살을 찌푸리셨을 텐데 저는 그 당원들이 당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당원을 고발할 생각도 전혀 없고 기존에 그 많은 기자분들한테 그거를 당이 당원을 고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혔거든요. 예.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사실은 최고위원 회의 전에 사전 회의가 있어서 있죠. 바로 옆에 한동훈 대표도 앉아 있는 상태고 비공개였고 예. 그다음에 저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지만 의원들 전화를 안 받거나 의원들이 뭘 요청하는데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팩트 체크만 했으면 사실은 그 발언이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예. 공개된 발언으로 먼저 하시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보기에 장면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 발언으로 이제 특히 예.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신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팩트 체크는 기반이 돼야 예.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고발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검토된 바도 없고 예. 고발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고발 수사 의뢰 자체는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혐의로 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에 이것을 이제 제기하면서 계속 퍼뜨렸던 유튜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쭉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분이 이것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반한 유튜버인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예.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사건 수사할 때 수사 정보를 빼돌려서 김경률 회계사한테 줬고 예. 그걸로 인해서 김경률 회계사한테 약점이 잡혀서 김경률 회계사를 못 자르는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예, 좀 사실 그 영상을 직접 다 만약에 어떤 의원님들이 다 보신다 그러면 이분 의혹을 토대로 뭔가 그 정치적인 책임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는 정말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싶지만 이게 법적 조치를 너무 안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이용해서 이분은 또 구독자나 슈퍼챗이 엄청 늘었거든요. 엘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금요일쯤 제가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늘은 434억 원 그 국고 반납 법안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또 의원총회. 내일은 또 그 대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돈 받은 거 관련해서 뭔가 또 이벤트가 있어서 금요일 정도 공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최초 유포한 엘모 씨는 유튜버는 고발한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인터뷰 통해서 제일 많이 확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장해찬 전 최고거든요. 네네네. 장해찬 전 최고도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은 이제 공지하기 전에 고발 범위를 밝히기는 어려운데요. 장해찬 전 대표는 저번 그 당대표 선거 때부터 뭐 난 떳떳하니까 고소하라고 해서 막 고소를 요청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당대표하고 이렇게 붙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수위의 발언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합리적인 선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 얘기가 다 맞아서 그렇게 그것을 뭐 고발 대상에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미 우리 당을 떠난 분이고 또 사실은 어떤 당에 대한 내부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사실 좀 붕 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고발을 좀 신중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발언의 내용들을 고발 범위는 최소화하지만 고발 내용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